여러분 안녕하세요. 멀티플레이하면서 리뷰하는 리뷰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글래스 개봉 전에 그 기대감을 영상으로 올렸죠. 25번째 인격이다 이래가지고 약간 장난스럽게 올렸는데, 제가 이제 영화를 보고 왔고요. 7시 반 홍대 롯데시네마에서 보고 왔습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제가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렸을 거예요. K씨란 인물을 주목해라. K씨가 과연 일반인으로 나오는지, 후반부에 역시나 초능력을 가진 여자로 이렇게 반전효과처럼 드러내는지 존재를, 또 더 글래스라고 제목을 정했으니 글래스가 던과 케빈 사이에서 어떻게 영화를 끌고 나가는지, 그것을 좀 주의 깊게 보면 영화가 훨씬 더 재밌어질 것이다 라고 제가 포인트를 좀 개인적인 포인트를 말씀드렸고요. 이 영화 이제 리뷰를 하기 전에 여러분 저 스포가 있습니다. 막 조금 오늘 너무 안타까웠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다 보면 영화의 구체적인 얘기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포가 싫으신 분들은 영화를 보시고 나서 이 영상을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스포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이 영화 상당히 아쉬운 영화고요. 제가 썸네일에 붙여놓은 제목처럼 나이트 샤말란 감독의 한계를 명확하게 드러낸 영화라고 할 수 있고요. 딱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샤말란 감독 이제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유를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 줄거리를 좀 간단히 말씀드릴까요? 그래서 영화에 대한 이해를 좀 하고 얘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 브루스 윌리스가 연기하는 그 더는 여전히 그 아들도 지금 성장한 얼굴 그대로 나와서 되게 반갑더라고요. 이제 완전 청년이 됐죠. 그 아들하고 경비회사를 운영하면서 여전히 이제 저녁에는 나가가지고 악당들을 처벌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부인은 보니까 병으로 몇 년 전에 죽은 걸로 설정이 나오네요. 그리고 비스트는 역시 23 아이덴티티 때처럼 여학생들, 소녀들을 납치해서 똑같은 일을 자행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는 과정 속에서 비스트가 이제 던하고 이제 접촉이 있으면서 그 여학생들을 던이 풀어주고 비스트를 만나게 되죠. 비스트와 이제 격투가 벌어지는 과정에서 어떻게 알았는지 경찰, 그리고 또 이 영화에 되게 중요하게 나오는 그 정신과 의사로 나오는 그 사람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사실은 도망갈 수 있었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또 죽을 걸 걱정한 던이 그냥 순순히 잡혀가게 되죠. 그 정신병동에 이제 던과 케빈과 그리고 글래스, 이 세 사람이 모이게 된 거죠. 정신과 의사는 계속 당신들이 지금 착각한 것이다. 당신들은 초인이 아니다. 정신병을 쉽게 말하면 앓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 사람들을 설득하게 돼요. 그리고 이 세 사람은 역시나 우리가 혹시 정말 초인이 아닌 건 아닐까라는 또 의심을 하게 돼요.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설정인데, 하여튼 그렇게 되면서 던이 탈출을 계획하게 되고, 이 두 사람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자기 나름의 치밀한 계획을 짜서 그 계획을 성공하게 됩니다. 이 정신과 박사는 사실은 정신과 박사가 아니라 이 특별한 존재인 사람들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도록 그것을 감추려고 하는 어떤 단체에서 나온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이 탈출을 하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찍히게 된 카메라의 영상들을 다 삭제를 하고 해서 결국에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회유가 안 되니까 이제 일반인이 정신병을 앓고 있다라고 이들을 설득하려고 했지만 그게 설득이 안 되고 이들이 병원을 탈출하자 병원 앞에서 이들을 죽게 만듭니다. 그래 죽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글래스는 그런 것까지 다 예상을 하고 그 영상을 빼돌려서
모든 사람들에게 실제로 이 두 사람이 싸우는 영상을 보여주게 퍼지게 하면서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초인이 있다라는 것을 알렸다. 뭐 이런 설정으로 이제 영화가 끝납니다. 간단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 나이트 샤말란 감독이 정말 다 된 밥에 재를 뿌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걸 이제 짚어드릴게요. 23 아이덴티티를 통해서 사람들은 이제 언브레이커블과 스플릿 23 아이덴티티를 통해서 존재에 대한 고민은 사실 끝난 거예요. 초인이라는 것은 이미 관객들도 결론을 내렸고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도 던도 아들한테 이러면서 결국은 내가 특별한 사람이다라는 걸 본인이 알고 악당들을 벌주는 역할을 하면서 이제 영화가 마무리되잖아요. 아들에게 네 말이 맞았어 라고 이제 신호를 주잖아요. 던도 이제 자기가 특별하다는 걸 안 거예요. 23 아이덴티티에 나오는 케빈이 케빈도 자기가 야수라는 것을, 특별한 초인이라는 것을 알죠. 의심하지 않죠. 근데 이제 설정이 끝났으니까 무려 언브레이커블이 나온 지 거의 20년이 다 돼가는 시간 동안 긴 시간이 지나서 이제 어찌 보면 결론을 내리는 3편이 드디어 개봉을 하는데 가서 봤더니 또 1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존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존재에 대한 고민은 이미 다 끝났는데 관객들도 끝나고 주인공들도 끝났는데 다시 되돌아가서 이 정신과 의사라고 나오는 여자 말 몇 마디에 그래 우리는 초인이 아닐지도 몰라 그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영화 내내. 그리고는 똑같이 1편에서 아들한테 그래 네 말이 맞았어 라고 아들한테 신호를 주면서 아들이 눈물을 흘리죠. 역시 내 말이 맞았구나. 똑같아요. 나중에 아빠가 죽었는데 아빠의 그 비슷하고 싸우는 영상을 글래스가 보낸 그 영상을 컴퓨터로 보면서 역시 나는 틀리지 않았어. 아빠는 초인이었던 거야. 뭔 소리예요 이게. 1편 얘기를 또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3편에서. 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또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글래스가 왜 1편의 얘기 구조를 또 존재에 대한 확신들지 않는 그 존재에 대한 고민을 왜 또 3편에 굳이 또 이어나갈까? 말도 안 되는 설정을 반복하면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왜 당연하냐?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한참 전 2000년도 되기 전 1999년도인가 그렇더라고요. 그 사인이 그 식스센스가요. 여러분 식스센스가 어떤 내용이었죠?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귀신이라는 것, 유령이라는 것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는 브루스 윌리스가 어린아이를 치유하기 위해서 맨 영화 마지막에 자기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네? 그 깨닫는 과정을 반전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존재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존재에 대한. 자기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그 존재라는 것을 알기까지의 과정을 영화로 만든 거죠. 그 뒤에 나오는 영화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사인이라는 영화, 데블이라는 영화 다 보세요. 다 존재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인을 보세요. 외계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막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농장에, 멜 깁슨이 있는 농장에 외계인의 존재는 후반부에나 나오죠. 거의 끝나갈 때쯤에 나오죠. 존재에 대한. 있지 않을까? 외계인이? 그 관객들에게 그 존재에 대한 혹시 아니면 언제쯤 나올까? 이런 궁금증과 기대감으로 영화를 잘 끌고 나가신 분이었던 거예요. 연출 스타일이. 이런 영화들로 계속 만들어 온 거예요. 이 나이트 샤말란 감독의 영화를 한번 봐보세요. 제 말이 틀리나? 존재에 대한 얘기로 오로지 일관하고 있어요.
존재를 딱 설정하고 그 존재가 보여주는 어떤 스토리가 아니라 그 존재가 맞을까? 그 존재는 누굴까? 대부분 그렇죠. 엘리베이터 안에서 과연 악마는 누굴까? 악마가 있는 걸까? 있다면 누굴까? 그거에 대한 궁금증으로 영화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래스란 영화도 1편에서 존재에 대한 설정은 끝내버리고 던도 이제 자기 초인이라는 걸 알게 되고 스플릿에서도 비스트라는 걸 알잖아요. 특별하다는 걸 알잖아요. 그럼 이제 3편에서는 좀 더 초인적인 능력 위주로 보여주면서 그 뒷얘기를 끌고 갔어야죠. 근데 똑같이 또 박사말 몇 마디에 그 존재에 대한 확신이 또 흔들리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몇 개월 차로 이렇게 벌어지는 게 아니라 던 같은 경우는 무려 아들이 청년이 될 정도로 자기가 거의 머리가 하얘지는 노인이 될 정도로 그 긴 시간 동안을 악당들을 혼내주면서 자기가 특별하다는 것을 계속 경험을 해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박사, 정신과 박사가 말 몇 마디 당신은 정신병 걸린 거예요 라는 말 몇 마디에 다시 또 의심을 한다고요, 자기에 대해서?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설정 자체가 억지인 거예요, 억지. 심지어는 비스트 그 23 아이덴티티에 나온 그 맥어보이도, 케빈도 그 패거리라고 표현을 하죠. 그 24명의 인격, 아니 23명이겠죠. 야수는 빼고 23명의 인격 안에 이걸 의심하는 인격들이 나와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설득력이 너무 약한 거예요. 그리고 또 말도 안 되는 설정이 너무 실망스러운 게 뭐냐면, 여러분들 예고편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케빈이 막 잔디 위를 동물처럼 날아가듯이 질주하는 장면들, 뭐 이런 거, 벽을 기어가는 장면들, 이런 걸 보시면서 야, 이제 제대로 던과 케빈의 볼거리가 펼쳐지겠구나, 이런 기대감 없으셨나요? 있으셨죠?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들이 스플릿 브레이크던에서 봤던 장면 이상의 장면은 나오지 않습니다. 결정적으로 대중성에서 흠집이 나는 장면인 거죠. 케빈과 던이 싸워요, 후반부에. 정신병원 앞에서. 그러면 적어도 글래스가 뭐라 그러냐면 던한테 너의 10%인가 뭐 1%인가 10%인가 그 능력밖에 안 보여줬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꼭 글래스가 그런 걸 얘기 안 했더라도 제대로 된 능력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이럴 때 적어도 자동차를 들어서 던져버린다든지, 뭐 하늘을 날아가고 그런 정도의 초능력은 아니더라도 자동차를 던져버리고, 그래도 언브레이커블과 스플릿에서 안 나왔던 어떤 액션 장면들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둘이서 씨름하듯이 이렇게 밀고 당기고 하면서 차 좀 밀리고, 그게 끝이에요. 그게 끝이에요. 그런 능력은 우리나라에서 힘 좀 세다는 아저씨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사람들 잡아서, 멱살 잡아서 집어 던지고 이런 것들은 힘 좋으신 분들은 다 하는 능력이에요. 그게 무슨 엄청난 초인의 능력이에요. 벽을 타고 가고 이런 거는, 그런 건 괜찮죠. 일반인들이 못하는 능력이니까. 근데 정말 클라이막스에 정말 임팩트를 딱 줘야 될 마지막 그 액션식 장면에 기껏해야 그냥 집어 던지고 멱살잡이 하고, 그게 다예요. 관객의 기대를 모르는 거죠, 감독이. 관객의 기대를. 아니면 제작비가 없었나요? 아무리 블럼하우스라는 데가 B급 영화를 제작하는 데라 하더라도 충분히 후반부에 임팩트를 줄 정도의 그런 CG를 넣어서 임팩트를 줄 정도의 그런 예산은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임팩트가 없어요. 그냥 오로지 존재 얘기만 하기 바빠요. 생각해보세요. 아버지를 몇십 년 동안을 아버지의 그 영웅 그거를 옆에서 같이 조력했던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언브레이커블에서도 아버지 존재를 혼자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 아들이 나중에 아버지의 싸우는 영상을 보고 역시 우리 아버지는 초인이었어. 어거지죠, 어거지. 이미 걔는 아빠를 믿고 있는 애란 말이에요. 네? 아빠를 믿고 아빠의 그런 영웅 그 행동을 도와주는 아들이었는데 무슨 갑자기 또 아버지에 대한 의심을 하다가 역시 우리 아버지는 초인이 맞아. 생뚱맞는 그런 설정이죠. 나이트 샤말란 감독이 존재의 문제에 매달리는 그 습관을 못 버리는 거예요. 마치 자기 영화엔 꼭 연기를 하려고 나가는 똥꼬집을 부리듯이 이 연기 스타일을 무려 몇십 년 동안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식스센스 때의 그 신선함이 어떻게 20년도 지난 20년 가까이 지난 지금에도 여러분들한테 관객들에게 먹히냐고요. 똑같은 방식인데 말도 안 되죠. 노력 안 하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관객들이 바뀌는, 관객들의 눈높이 또는 관객들의 취향이 변하는 것에 있어서 대중적인 영화를 만드는, 상업영화를 만드는 감독으로서 어떻게 하면 대중들에게 더 재미난 영화를 선사할까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자기 연출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거예요. 쳇바퀴 돌리듯이. 맨날 자기 영화에 자기 연기 나가서 굳이 대사까지 집어넣어서 자기가 연기를 하려고 하는 그 똥꼬집 마인드가 이 연출 마인드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영화에도 이 사람이 얼굴을 내밀고 이런 거 보고 이 영화를 다 보고 나서 느낀 게 이 사람은 나이트 샤말란 감독은 다음에 어떤 영화가 나오더라도 여기서 더 나가지 못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너무 늦었죠. 그 전에 벌써 신선한 모습을 보여줬어야 돼요. 샤말란이 뭔가 변화를 시도하는구나. 관객과 이제는 조금 실증나는 자기의 연출 방식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구나. 그런 느낌을 전혀 지금 못 주고 있는 겁니다. 23 아이덴티티가 대중적인 어떤 그 인기를 끌었던 것도 정말 이 비스트가 정말 야수가 맞을까로 이 영화를 줄줄줄줄 끌고 간 게 아니잖아요. 야수가 있는 건 맞는데 이 야수가 언제 나올까? 그 야수 보려는 그 기대감이 영화를 그 좋은 연출과 더불어서 사람들이 그 기대감을 끌고 간 거죠. 영화 후반부까지. 그리고 맨 마지막에 실제로 야수가 등장을 하잖아요. 야, 맞다. 있었구나. 진짜 맞구나. 그러면은 이제 임팩트를 줄 차례란 말이죠. 3편에서는.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안타까운 건 뭐냐. 제가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케이씨를 주목하라고. 아니 이 매력적인 아냐 테일러 조이라는 이 매력적인 배우 또 그리고 23 아이덴티티에서 관객들에게 그렇게 임팩트를 줬던 이 배우를 그냥 버려요. 이 영화에서는. 그냥 나약하고 눈물 또 그렁그렁하는 그냥 평범한 애로 끝내버려요. 제가 말씀드렸죠.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케이씨도 영화 후반에 갔더니만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진 초능력자였구나라는 반전을 줬어야죠. 관객들에게 그게 얼마나 큰 재미를 주겠어요. 다음 편이 나올 수 있는 기대감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초능력이 되면. 이번 영화에서 죽었잖아요. 죽이는 것도 저는 별로 좋은 설정이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죽었잖아요? 그러면 케이씨가 나중에 초인들 영상을 뿌리면서 이러고 셋이서 앉아서 던의 아들이랑 또 그 글래스의 어머니랑 앉아가지고 야 영상이 뿌려졌어 이렇게 끝내면 안 되죠. 케이씨가 우연히 자기가 나도 초능력자구나 라는 걸 발견하는 설정으로 끝내야죠. 만약에 굳이 끝낸다면. 그래야 케이씨 다음 영화가 나오더라도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관객들의 기대감도 더 증폭이 되고요. 케이씨가 초능력자였네? 맞다. 얘도 고통을 당해서 맞아. 케빈이 그랬지. 고통당했다고. 고통당하면 위대해질 수 있다. 맞아. 그래서 그런 거였구나 이놈이. 그런 재미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재미를
하나도 살리지 않고 그냥 생뚱맞게 뭐 그냥 자동차나 좀 밀리는 그냥 액션씬 하다가 둘이 죽어버리고, 케이씨도 그냥 눈물 그렁그렁 하는 그냥 나약한 소녀로만 그냥 끝내버리는 캐릭터를 끝내버려요. 아무런 임팩트 주지 못하고 그냥 예쁜 얼굴만 보여주고 말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말도 안 돼요. 제가 그래서 그때 농담처럼 연출 때려쳐야 돼 막 그랬잖아요. 케이씨를 버린다면, 캐릭터를 그냥 사용하지 못하고 버려버린다면 연출 그만해야 돼 막 그랬잖아요.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이 아까운 캐릭터, 이 매력적인 배우를 그냥 눈물 글렁글렁하고 말아버리는 단역 수준의 배우로 그냥 전락시켜버리는 거예요. 이 영화에서는. 너무 화가 났어요. 너무 아까운 배우를. 이 여자가 예뻐서 그런 건 아닙니다. 예쁜 배우들 많죠. 근데 매력적이긴 해요. 그리고 너무 나약해요. 초인이란 사람들이. 아니, 던이 물속에 들어가 나갔다가 싸우다가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왔으면 물 바뀌잖아요. 근데 그냥 경찰이 물에 물 먹이는데 그냥 거기서 죽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네? 케빈도 케이씨가 케빈을 불러내서 야수에서 케빈으로 바뀌어서 총을 맞았기 때문에 죽는다. 그 설정은 알겠어요. 근데 케빈일 때 총을 맞았어요. 그럼 글래스가 말 한마디에 금방 또 야수가 나오고 또 금방 야수가 나오고 그러거든요. 야수가 또 처리해줘야 할 사람들이 있고 경찰이 왔을 때 그러니까 또 바로 야수로 변해버려요. 그러면 케빈에서 총을 맞았어도 다시 빨리 야수로 변하면 총을 맞아도 살아나는 게 야수니까 죽지 말아야죠. 어떻게 총알 한 방에 죽는 그런 일반인이랑 똑같이 어떻게 초이를 그렇게 묘사를 합니까? 맥 빠지게. 그 능력의 10%밖에 안 보여주고 있다라는 던이 물속도 아니고 물 밖에서 물 웅덩이에 이렇게 경찰이 그냥 힘줘서 물 웅덩이에다가 얼굴 집어넣는다고 질식에 죽는다고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물속도 아닌데? 능력의 10%밖에 안 보여주겠다는 초인이? 이거는 나이트 샤말란 감독님이 관객들의 그 니즈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 영화에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관객들이 갔는지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비주얼이 형편없어요. 뭐 보여주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총알 한 방에 맞아 죽고 물속에 그냥 경찰이 하는 그냥 물 자맥질 한 번에 그냥 죽습니까? 말도 안 되는 허무해요. 제가 관객들 봤을 때도 야 재밌다라는 반응들이 아니에요. 왜냐면 23 아이덴티티 때 기대감을 되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캐릭터들을 모아놨다라는 거 하나 때문에 되게 막 기대감을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예고편에서도 막 야 둘이 싸우나 보다. 너무너무 형편없습니다. 비주얼이. 그 박사를 그 초능력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초능력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율하려거나 어떤 단체 그 사람들과 글래스가 머리로 몸이 안 되니까 머리로 그 사람들을 속이고 이런 건 좋았어요. 그 반전은 괜찮아요. 그 반전이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존재 얘기만 계속하면서 보여주는 거 하나 없이 그냥 자동차나 좀 밀리고 하는 그런 그냥 어떻게 보면 몸싸움 정도로 그냥 끝내버리니까 이 영화가 맥 빠지는 거죠. 제가 왜 미국에서 그 평점이 안 좋은지를 알겠어요. 오늘 보니까 관객들의 기대감을 전혀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영화가 끝이 납니다. 다음 편 나오기 힘들 것 같아요. 케이씨 너무 아깝네요. 정말 매력적인 초인 캐릭터가 나올 수도 있었는데 너무 아깝네요. 그냥 다음 편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나이트 샤말란 감독 스스로가 없애버렸네요. 제가 볼 때는 다음 편 나오기 힘들고요. 나오더라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나중에 케이씨가 또 총능력을 발견한다는 설정으로 억지로 또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그건 새로운 영화죠. 그리고 그 새로운 영화는 절대
나이트 샤말란 감독에게 맡겨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또 존재 얘기하다가 끝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 영화의 평점은 제 10점 만점에 5점입니다. 5점. 네. 더 글래스가 나름 머리를 사용해서 그 정신과 박사를 가지고 노는 설정, 그거는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알고 봤더니 케빈의 그 야수의 케빈의 아버지도 그 기차 사고의 희생자였다라는 설정, 그것도 괜찮았어요. 볼거리를 좀 보여주고 야수와 브루스 윌리스의 능력치를 제대로 끌어올려서 좀 더 멋진 괴력의 모습을 보여주고, 케이시도 알고 봤더니 초능력자였다는 사실을 후반부에 관객들에게 떡밥을 던져주면서 영화를 마무리했더라면 제가 볼 때는 영화 성공할 수 있었다고 봐요. 더 크게. 근데 이 영화는 큰 흥행을 하기에는 뒷심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을까. 좋은 호평이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보러 가시고요. 근데 너무 큰 기대, 비스트와 던의 엄청난 그 능력치에 대한 큰 기대는 버리시고, 케이시에 대한 기대감도 버리시고, 그냥 예쁜 얼굴 보는 것에 만족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샤말란 감독, 제가 볼 때는 제2의 전성기를 누리시기는 상당히 어렵다. 네, 그리고 계속 B급 영화적인 감독으로 남을 것 같다. 네, B급 영화적인 감독으로 남을 것 같다. 그런 강한 확신이 드네요. 네. 하여튼 아쉬운 영화였습니다, 여러분. 네. 영화 보시기 바라고요. 즐거운 또 주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아쉬운 마음을 좀 달래야 되겠어요. 여러분, 제가 두서없이 좀 얘기를 했지만 좀 빨리 영화에 대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대중적인 시선으로 드리기 위해서 그냥 대본 없이 그냥 제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화로, 멋진 영화로 또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